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주식도 부동산도 너무 놀랍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과 반도체와 관련된 부동산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일단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먼 기간을 볼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과거부터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 최근의 얘기, 요 최근 중에서도 또 부동산이 특별히 많이 올라간,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동산이 특별히 많이 올라간 기간과 지역 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한 7개월 정도죠. 7개월 정도 만에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7개월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작년 11월부터 동탄의 아파트가 좀 더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만은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보기로 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마침 또 그래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동탄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아파트들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했던 달입니다. 그래서 그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남 퍼스트빌의 11월 달의 가격은 얼마였냐면 13억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월 달인 지금 우남 퍼스트빌의 가격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84요. 예, 18억입니다. 무려 5억이 올랐습니다. 예, 7개월 만에 5억이 올랐어요. 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한 달에 한 1억씩 가격이 오른 거예요. 와,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주식은 어땠을까요? 주식은 삼성전자의 평균 가격은 98,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평균 36만 원입니다. 무려 367%가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138%가 상승했고 주식은 367%가 상승을 했습니다. 겨우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평균적인 가격은 약 5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6월 달 지난주의 가격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상승률은 무려 47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사실 실제로 들어간 돈 대비 수익이 얼마 나왔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라간 금액은 26만 2천 원입니다. 실제 상승률은 얼마냐면 267%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13억이 18억이 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였고 그리고 얼마나 올랐나 좀 봐야 되잖아요. 1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13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냐면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6억 5천 정도가 들어가서 5억이 올랐으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삼성전자가 순수한 수익률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걸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수치상으로는 그런 수치가 나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나라고 봤을 때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현실적으로는 그런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98,000원에서 36만 원이 됐습니다.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에 6억 5천씩 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6억 5천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걸 알고 그 사람이 6억 5천이라는 돈을 모조리 삼성전자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우남 퍼스트빌을 사는 거, 6억 5천을 들여서 우남 퍼스트빌을 사는 거는 가능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가능했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실제적으로 이러한 큰 자금을 넣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넣을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더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치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런 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또 있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 이제 그냥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 최근에 등락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8%씩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 주식은 계속 또 올라가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물량을 지키고 있었을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금액이 클수록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한 5억 집어넣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5억에 8%면은 4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4천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해 빠지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혹시 그런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 물량을 거의 다 털었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한번 넣었으면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해.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수익이 불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효과 면에서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삼성전자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분산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 그래서 뭐 ETF도 사겠고, 또 개별주도 사고, 또 반도체가 아무리 빅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만 살 수 없으니까 뭐 바이오도 넣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산을 해요. 그러면 그 분산된 데들이 다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다 삼성전자만큼 높은 성적을 냈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 때문에 수익률을 끌어내리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럼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동탄 역세권의 아파트를 사라고 했을 때 우남 퍼스트 빌이 좋을까? 그 옆에 있는 계룡 리슈 빌이 좋을까? 뭐 한화가 좋을까?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에서 어떤 거를 샀어도 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시점에 샀으면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탄역에 좋은 아파트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중에서 어떤 단지였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식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효과와 비슷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를 넣어야지만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거꾸로 부동산에 있었던 여러 개를 넣지는 못하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포트폴리오 효과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그 지역의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고를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6개월 동안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막 너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좀 올라야 되겠다. 지금 뭐 계속 계속 증권사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지금 사면 최근의 6개월과 같은 그런 성적이 앞으로도 날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죠. 모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몇 억이라는 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베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떠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은 예측의 영역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 변수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변수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변수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책 기조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번에 또 대통령이 연설하는 가운데 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의 시장 구조가 그대로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공급이 있냐? 공급 없어요. 네, 공급 없죠. 그럼 뭐 다 보면 아는 거잖아요. 공급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실수요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같이 다주택자가 막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압박을 하면 막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 장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동탄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그 물건 팔아서 자긴 더 좋은 데로 가거나 이렇게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물건이 잘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도 그거 팔아서 어딘가를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이 자기 마음에 들거나 뭐 가격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지 내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은 더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불을 지른 게 뭡니까? 반도체에서 나오는 또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 6개월도 또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탄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6개월 전의 가격을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 후의 가격을 보고 놀랄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린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빠른 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서 6개월 후에는 꼭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